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상승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1.6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0.3% 상승하는 데 그친 지난해 상반기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률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평균 거주 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누적 방문자 수가 550만 7,640명으로 집계됐고 청약 일정 알림이 신청자 수는 51만 7,079명에 달했습니다. 7월 청약을 받는 1차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위례 신도시, 성남 복정일, 의왕 청계 2, 남양주 진접 2 등에서 총 4,333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1개사에서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 소유의 서울 땅은 공시가격으로만 1조 1,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국 국적자 소유의 국내 보유 면적은 약 2천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상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한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동력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함께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단기 공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하반기에도 집값과 전셋값이 상호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셋째 주 0.0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지역 전세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 심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다시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는 임대차 갱신률이 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급치면서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으로 돈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고 전세난 심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정부도 전세난 심화를 우려하고 최근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규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요건을 채우기 위해 기존에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난 심화를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 전세난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서울 강남권 등 정비사업 단지 일부의 사례에 국한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세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인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38,864가구로 지난해 49,411가구보다 37.5% 적습니다. 올해 상반기 17,723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5.9% 적은 13,141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서울의 내년도 입주 물량도 2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상승률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1.63%를 기록했는데요. 0.3% 상승하는 데 그친 지난해 상반기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에 비해 4배가량 높은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시장도 매매 시장 못지않게 불장이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적은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노후화된 연립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률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57.2%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전월세 평균 거주 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갱신률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 85.4%, 서대문 82.6%, 서초 80%, 은평 78.9%, 중랑 78.9%, 송파구 78.5% 등이 높은 갱신률을 보였습니다. 갱신률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올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을 단속한 결과 총 2,400건 이상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반은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20건의 불법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획반이 중점한 시장 교란 행위는 일명 실거래가 띄우기 수법입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총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집중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가 있었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건은 모두 실거래가 띄우기 수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11개사에서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총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최다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도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건설사로는 대우건설 2명,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방건설, SGC 테크건설,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9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의 163개 건설 현장을 특별 불시 점검한 결과 총 15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8일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의 누적 방문자 수가 5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550만 7,640명으로 집계됐고 청약 일정 알림이 신청자 수는 51만 7,079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1, 2년 앞당기는 제도인데 내년까지 사전 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총 6만 2천 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3만 200가구를 공급합니다. 7월 청약을 받는 1차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위례 신도시 418가구, 성남 복정 1, 1,026가구, 의왕 청계 2, 304가구, 남양주 진접이 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 일주일 동안 특별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사전 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 과정을 거쳐 11월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국인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토지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인 소유의 서울 땅은 공시가격으로 1조 1,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합할 경우 2조 2,231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 국적자의 우리나라 토지 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국인의 우리나라 전체 토지 보유 면적은 1,999만 6천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의 중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새 필지는 11.1배, 면적은 3배, 가격은 2.2배 올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는 26.6배, 면적은 5.8배, 가격은 13.3배 급증했고 제주도는 필지와 면적이 각각 112배, 7.3배 늘었고 가격은 8.2배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